자, 그러면 우리 주간계획표 한번 가보시면, 자, 일단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풀면서 선생님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났나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함수가 그대로 20번에 나왔습니다. 좀 아마 느꼈을 것 같고, 전혀 못 느낀 사람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들 느꼈다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숙제 4주차 제출해 주는 거고, 4주차 해설 강의를 아직 촬영을 못했어요. 이번 주 이것저것 촬영할 게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등등 촬영할 게 많아서 내일 촬영할 예정이니까 주간풀지용 4회차 해설 강의는 주말에 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천천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설 강의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일단 봐야 되는데 해설 강의 보는 요령을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일단 해설 강의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자, 틀린 것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틀린 것만. 이러시면 안 돼요. 틀린 걸 잘 풀고 싶으면 맞은 문제들을 더 빨리 풀 생각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면 틀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부족해서 틀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앞부분의 문제들을 정말 빨리 정복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맞은 문제부터 쭉 보시는데 3점짜리는 선생님이 해설을 안 해놨지만 4점짜리는 정말 깔끔하게 풀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킬러 문제는 안 봐도 됩니다. 보면 좋지만 지금 등급컷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낮단 말이에요. 92점, 88점 이런 게 아니라 등급컷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 3월보다는 오른 거야.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뭐 볼 사람들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10번, 9번, 11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셔야 돼. 아,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못했구나라는 거. 알겠죠? 기억해 주시고 미적분은 이따가 선생님이 가볍게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 모의고사, 필요충분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도 똑같은 게 나왔었고요. 확통도 똑같은 게 나왔고 수원수투도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 계산 실수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주간풀정 열심히 풀면서 오답 정리해주면 서서히 나아질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거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양종훈 선생님이 내준 걸 그대로 하면 점수가 오르겠구나. 진짜 비슷한 게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다음 주부터 시간표 한번 가보시면 똑같아요. 시간은 9시부터 11시까지 확통, 11시부터 2시까지 수원수투, 2시부터 4시까지 미적분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는데 수원수투는 수능 저격이 일반적으로 오늘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화식을 다음 시간에 마저 더 진행해 줄 거고요. 4월 8일, 4월 15일까지 수투,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시간 재고 애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는 수업을 3주 더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2주 내신 휴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확통은 내신 대비인데 미적분은 내신 대비하고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수혜를 극한하고 미분법 4점짜리 내신하고 수특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같이 진행해 줄 거고요. 적분 기본 개념 영상은 저번 시간에 수강생들 보내줬던 것처럼 같이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휴강 기간에도 카톡이랑 밴드랑 채팅으로 질문 답변 애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질문 답변 계속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5월 6일에 재개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도 나름대로 4월 커리큘럼 개강인데 내가 아까 확통반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친구 데려온다는 친구 있는데 못하는 친구들이면 절대 데려오지 말고. 알겠죠? 더 힘들어집니다.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정적분 숙제 나가는데 이따 가기 전에 오늘은 주간 풀지용이 없어요. 알겠죠? 주간 풀지용 없고 모의고사 오답 정리 좀 해주시고요. 대신 3월 이투스 모의고사 주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이투스 모의고사 수학은 되게 괜찮거든요. 알겠죠? 누가 지필진인지 모르겠지만 나야.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또는 중위권 학생들 풀어보기 아주 좋은 모의고사입니다. 수원수투 그 모의고사로 이번 주 숙제 대체할 테니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뒷장 한번 넘겨가 보면 좀 주요한 문제들 위주로 적중 문항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주간 풀지용에 비슷했던 문제들 몇 개 넣어놨고요. 특히 20번은 저번 시간에 했던 함수 그대로 나왔다 그랬죠. 이게 좀 풀면서 나도 이거 딱 저번 주에 했었는데 애들이 잘 풀었을까 모르겠다. 아까도 확통 시간에 이 함수 그대로 나왔어요 라는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유경씨 풀면서 이거 기억났나요? 괜찮아요 얘들아. 수원수투는 한 번에 완성되긴 어려워. 단원이 몇 개야? 6개밖에 안 돼. 옛날에는 이과 기준으로 12개 단원이 출제가 됐다니까. 근데 이제는 6개 단원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알겠죠? 낼 만한 유형들이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짬뽕시키고
변형시키고 심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정리 잘 해주시고요. 기출 분석 강좌도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문항들, 새로운 모의고사 위주로 출제할 테니까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잘 대응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얘들아, 우리 4월 커리큘럼부터는 기출보다는 뭘로 갈 거냐면, 선생님 한번 보세요. 새로운 문제들 줄 때 예전에 있던 기출들도 매 시간 같이 나갈 거예요. 추가로. 이미 했던 거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을 잡고 그 다음에 변형됐다는 걸 느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정리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필요충분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나왔던 거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 보면서 맞은 문제들에 대해서 꼭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14번 기억 니은 디귿 정답 5번이었던 거 기억나죠? 기억 니은 디귿이었는데 혹시 그거 미분 가능 차함수가 중근이다로 푼 사람? 미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차함수가 중근이다로 풀면 진짜 깔끔하게 풀립니다. 알겠죠? 되게 쉽게 풀리고요. 선생님 풀이 방법으로 하면. 그리고 적분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면적 공식 써버리시면 쉽게 나와요. 해설 강의 보면 쉽게 계산해 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0번도 적분 안 하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에 여러분들 너무 큰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시험지 다시 하나 줬으니까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자, 얘들아, 교재 222페이지 가보자. 교재 나갈게요, 이제. 지나간 건 이제 묻어두시고. 알겠죠? 우리 내년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어요. 배움의 끝이 어디 있어요? 자, 222번. 자, 다행히도 얘들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3점짜리로 4번에 딱 하나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됐어.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가볼게요. 222페이지.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자. 화이팅. 자,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넓이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나요? 아니면은 할 만한데 아직 좀 완성이 덜 돼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나요? 두 번째가 정상이죠. 포기하고 싶다, 비정상. 알겠지? 자, 가보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최대 최소와 극대국수입니다. 자, 동그라미 치세요. 뭘 설정한다? 함수 설정한다. 자,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거기 써있죠, 얘들아.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 이야기해 줄 때 됐지? 자, 얘네들의 극대국수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경계값 대입과 뭐가 있었다? 미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알겠죠? 면적으로 관찰해 준 거야. 면적으로 해석해 주는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면적으로 해석한다.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때 이번에는 두 번째 게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최대 최소는 자, 1번 뭐가 있는 경우? 대칭성이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어딘가요? 지금 2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 요거 한번 가볼게요. a부터 a 더하기 2까지 됐죠? 자, fx, dx가 언제 최소니라고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얘가 언제 최소니라고 물어본다면 자,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고요. 자, 이건 뭐다? 두 칸의 정적분인 거지. 두 칸 정적분이 최소가 되는 걸 그림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어진 그래프가 y는 fx라고 얘기했을 때 자, 두 칸이 정확하게 대칭되어서 들어가서 누구부터 누구까지? 1부터 3까지라고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이 면적이 바로 최소인 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두 칸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최소를 가질 땐 요거란 얘기야. 그래서 a가 몇일 때? 1일 때 요만큼의 최소값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 알겠죠? 그때 최소값도 진짜 적분하지 말고 이차함수니까 뭐 해서 이 면적에서 면적 공식을 빼버리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런 스타일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내신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자, 2번 함수의 대칭성이 없는 경우. 자, 밑줄 치세요. 함수를 설정하여 뭐야? 미분에서 최대 최소를 결정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포기하세요? 뭘 포기하세요? 지금 그림으로 했던 것처럼 그림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식으로 가는 게 저번 시간에 진짜 어려운 것들 많이 했었는데 식으로 간다. 알겠죠? 식으로 가는 트리거가 뭐라고요? 대칭성이 없을 때. 알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진행해 준다. 알겠니? 자, 그럼 우리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변수부터 변수까지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A가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으로 계산해 주셔야 될 때 그때 미분은 어떻게 하는지 써놨습니다. 자, 이번에 1번입니다. 자, gx가 x부터 x 더하기 4까지 됐지? ftdt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됐지? 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을 변형해보고 분석해주는 과정입니다. 이거 미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래쪽에 써놨죠. 어떻게 인지해 주세요? 이렇게 인지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부정적분 해주고 윗끝 넣고 아래끝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뭐 해주셔야 됩니까? 이제 미분해주게 될 때 얘들 한번 가볼게. g'x는 인테그랄을 미분하는 거지만 변수부터 변수까지일 땐 함수끼리 빼서 들어간 친구를 미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을 부호 판단해 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x자리에 x 더하기 4를 집어넣어서 진짜 전개해줘서 식으로 가는 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양순위, 음순위에 대한 여부는 이 두 개의 차함수로 생각해서 얘네들 중에 누가 더 크니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fx와 이 다음에 그림으로 가는 거야. 네 칸 평이동시켜주는 함수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 써놨죠? fx 더하기 4와 fx의 대소관계를 이용한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두 함수의 차함수 개념이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2번 별표 칠까요? 자,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다면서요. 여러분들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플러스 알파 느꼈을 겁니다. 특히 미적분 시험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내용에서 참 많이 나왔거든요. 합이 결정되었을 때라든지 3점짜리를 변형해서 나오기도 하고 4점짜리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FTD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대칭성이 없는 경우는 그림을 포기하고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뭐 해주셔야 돼? 미분해 줘야 되는데 자, 계속 이야기합시다. 이거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인테그랄이 있는 친구들은 미분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해 줄 때 일단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가볼게요. fx 더하기 4 빼기 fx 꼴이 되는데 각각의 뭐야? 절대값만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여기서는 이제 식으로 가기 힘들죠. 그래서 얘와 얘 누구다? 대소관계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따가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에 별의별 식이 많이 들어갈 거야. 알겠죠? 변수부터 변수까지가 요새 트렌드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10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에 있는 그림 왼쪽에다 써놓으세요. 대칭성 없음이라고 써놓으세요. 뭐가 없다고? 대칭성 없다. 자,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4부터 8까지입니다. 자, 실수 A에 대해서 자, 얘네들의 최소값이죠. 자, 박스 치세요. A부터 A 더하기 4까지. fx d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대칭성이 없다. 그림 이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이 4, 8, 0, 4가 되시겠죠. 자, 내가 이 식을 그림으로 옮겨 놓은 건데요. 사실은 이 그림이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풀 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가보도록 할게요. A부터 A 더하기 4. 자, fx dx의 최소값이지.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몇 칸짜리 정적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4칸짜리 정적분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4칸이 딱 요 정도 되는 거 맞나요? 알겠죠? 물어볼게요. 언제쯤 이렇게 움직이면서 A부터 A 더하기 4까지 움직이게 될 때 언제 최소가 돼요? 모르겠다고. 이게 정확하게 V자 대칭이면 알겠는데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애매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하세요? 함수 설정하셔야 됩니다. 뭐 설정? 함수 설정. A가 변수예요. 자, 쓰세요. GA라고 쓰세요. 함수 설정해 주시는 거야. 미분하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함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인테그랄로 보면 계속 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함수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미분하기 전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셨죠?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친구들 가지고 선생님이 뭐 한번 해보자. 미분해 주는 거야. A가 변수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미분해줘서 함수 빼기 함수다. 자, 그럼 이걸 식으로 가도 되고 그림으로 가도 되는데 자, fx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왼쪽으로 몇 칸 평 이동해야 돼? 4칸만큼 평 이동해 주시면 돼.
난 그림으로 풀 수 있지만 얘네들이 4칸만큼 평이동해 줬을 때 여기 있는 교점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거든요. 알겠죠? 어차피 식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식으로 가보자. 자, 문제에서 A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라 그랬습니까? 0부터 누구까지? 4까지라 그랬죠. 자, 기억합시다. A가 변수예요. 누가 변수라고? A가 변수라고. 그래서 애들이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고. A가 상수인 줄 알았는데 변수네. 그러면 FA라고 얘기해주는 요만큼 값은 됐지? A가 0과 4 사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위쪽에 있는 정의역에다 집어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A에 A 빼기 4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FA 더하기 4인데 이렇게 정의역이 변환되어 있을 때 애들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4만큼 더해주면 누구부터 누구까지란 얘기야. 이 동그라미 친 값은 8까지입니다. 그럼 A 더하기 4라는 덩어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밑에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밑에 들어가 있는 함수는 정의역에다 누구만큼 빼주셔야 되는데 4만큼 빼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4만큼 빼줬더니 그냥 뭐가 되겠다? A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뭘로 간 거야? 그림 갖다 버린 거야. 뭘로 갔다? 식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친구들을 계산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네요. 자, A제곱 빼기 몇 A가 된다? 3A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그래프 그려보기 위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그리는 거야? 따라가 보자. 딴딴딴딴딴딴딴딴 누구야? G'을 그리는 거네. 누굴 그리는 거라고요? G'을 그리는 겁니다. 자, G'을 0부터 4까지라는 정의역에 제한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3이 이렇게 있고 0이 있는데 G'의 그래프는 0부터 4까지 정해졌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누구에서 누구로 바뀐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어머 gx가 진짜 누구일 때? 3일 때 최소값을 갖겠구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최소값을 3일 때 가지니까 G3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그림 그려주시고요. 자, 뭐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최소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림으로 풀었나요? 아니요. 대칭성 없으면 지금처럼 미분으로 최대 최소하세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G3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친구들은 누구부터? 3부터 4칸 7까지 fx, dx가 되거든요. 괜찮니? 자, 그러면 3부터 7까지인데 이 3이 바로 요거야. 여러분들 아까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주시면 fx랑 누구랑 비교하자 그랬죠? fa 더하기 4니까 왼쪽으로 4칸 평이동해 주는 함수가 되겠죠. 이 친구를 4칸만큼 평이동 시켜주게 되면 바로 여기는 요만큼의 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림으로 누군지 모르니까 식으로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부터 어디까지? 7까지. 얘네들의 면적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하고 얘네들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최소 넓이야. 3이라는 건 그림으로 절대 안 나와. 그림으로 안 나와. 식을 가. 알겠죠? 근데 식이 있으려면 함수 이름이 있어야 돼. gx라고 이름 붙여주시고요. 자, 얘네들이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있고 됐죠? 3칸 3칸이니까 2분의 9라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 나오시고요. 자, 나는 인테그랄 연산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3부터 4까지 연산해 주는 것보다 뭐가 똑같을까요? 얘네들은 왼쪽에 있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면적. 왜냐면 이 친구 대칭축이 2였기 때문에 얘네들로 대체해줘도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친구들은 고지고대로 계산하지 말고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를 적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직각삼각형 넓이인 2분의 9를 더해 주셔서 정답으로 내주시면 된단다. 4점짜리입니다. 지금으로 나온다면 내 생각엔 20번 정도 난이도예요. 첫 번째 주관식 문제. 알고 있는데 어설프게 알면 틀리도록 설계가 된 문제들입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정말 좋고요. 미적분이 좀 쉬웠습니다. 확통도 너무 쉬웠고요. 자,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x제곱이니까 우리 아시죠? 척분했을 때 개수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답 내주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 계산해 주시게 되면 몇 분의? 6분의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12 더하기 3, 9, 2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6분의 몇이 돼요? 3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자, 위아래 더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혼할 때 정답이 아니라 결혼할 때 나이가 정답이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는 이 문제를 절대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아요. 그 전에 사전 작업을 좀 해놨어. 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넓이여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하자?
식으로 미분해서 최소를 구했다. 자, 108번 가볼게요. 108번입니다. 자, 별표 쳐야 되죠? 작년 몇 월 달? 9월 달에 20번입니다. 자, 이렇게 변형된 게 나올 거예요. 자, 화이팅. 자, 여러분들이 실력은 100% 늘 거야. 열심히 하면. 자, 최고 차인 계수가 2짜리 2차함수 fx에 대하여. 됐지? 자, 그러면 gx는 자, 1과 4에서 극소이다. 밑줄 치세요. gx는 몇 칸짜리야? 한 칸짜리야. 그러면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절대값이 있네. 대칭성이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fx의 대칭축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나 함수값이 양수였다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안 냈겠죠. 극소가 두 군데나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절대값 f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ft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 친구들이 t축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몇 칸짜리 넓이에요? 한 칸짜리 면적입니다. 몇 칸짜리? 한 칸짜리 면적이야. 그럼 이게 x고 이게 x 더하기 1이야. 네, 선생님. 자, 그럼 스캔할게요. 찡 할 때. 넓이 꽤 크죠? 점점 작아지죠? 언제쯤 최소값이 될까? 한 여기쯤. 여기쯤이라고. 언제쯤이야? 모르겠다고. 얘네들은 대칭돼 있지 않으니까. 이때 한번 극소가 될 거고 쭉 가면서 다시 커질 거야. 쭉 가다가 뭐야? 또 뭐야? 이 대칭축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는 만큼 해서 극소 한번 또 갖고 이제 가게 되겠지. 그게 바로 누구하고 누구다? 1과 5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면적으로 극대극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하세요? 식 세워주세요. So sweet. gx라고 줬네. 약간 ga라고 안 줬었잖아. 알겠니? 이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칭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언제 극소가 되겠다? 이때 극소일 거라고요. 알겠니? 그리고 똑같이 와서 이때 한 칸짜리 면적일 거라고. 그리고 1이고 얘가 몇일 거야? 5일 거라는 거 이제 내가 알고 있지 않나? 5부터 한 칸짜리 면적이 최소일 때가 있을 거라고. 근데 똑같이 대칭되어 있을 거라니까. 근데 이걸 모르겠으면 이 초록색 글씨는 안 써도 돼. 일단은. 써도 되고 지울 필요는 없고. 근데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뭐 한다? 얘네들이 대칭성이 이 근처에서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자, 미분하는데 자, 미분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아까 신경 써서 알려줬잖아요. 미분할 수 있다고요. 절대값 유지시키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 백날 해봤자 이런 거 못한다니까. 플러스 알파의 내용은 이렇게 용기 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너네들 내가 이거 주간풀 중에서 1월 달부터 절대값이 안쪽에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하면서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너네들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아까는 A자리 A 플러스 4 넣어서 계산했거든? 계산했었지. 너 그러면 X자리 X 플러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좀 민망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다? 얘네들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고. 그럼 Y는 fx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됐죠? 그럼 얘네들은 몇 칸 평 이동해 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한 칸 평 이동해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몇 칸 평 이동? 한 칸 평 이동했다는 얘기지. 몇 칸? 왼쪽으로 한 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네들 그래프를 이제 아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느끼시고 여러분들은 지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T축이 있게 됐을 때 이렇게 한번 가보자. 아까 거기 그림에다 그리지 마시고 Y는 몇이 된다? FT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왼쪽으로 한 칸 간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아까 그 그래프에다 덧칠을 하지 마세요. Y는 F 더하기 1입니다. 요걸 그려 놓으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누가 싸워서 이기나요? 요걸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그럼 보호변화가 몇 번 있냐면 이때 한 번 있고 이때 한 번 있고 언제 한 번 있다. 이때 한 번 있다라는 거야. 한 번은 극소, 극대, 극소일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얘에서 얘를 빼주시게 되는데 fx 더하기 1이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음수.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지. 이게 누구의 부호인데요? G'X의 부호라는 거야. 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극대극소가 될 만한 후보. 대소가 바뀌는 후보가 3번 나오는데 극소가 2번이란 얘기는
극소 2번, 극대 1번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극대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그래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래프 그려지겠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서 아 얘가 1이고 얘가 몇이란 얘기야? 5란 얘기예요. 1이고 몇이라? 미안해요. 4죠, 4.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설명만 한 거야. 근데 혼자 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때가 1과 5다. 그럼 내가 아까 초록색으로 그려줬던 게 오른쪽에 있는 요 함수에 대해서 1부터 이렇게 해서 뭐야? 함수값이 똑같아서 극소가 됐다는 얘기고요. 되셨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함수값이 됐다는 얘기야. 아까 그 함수에다 덧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지. 아 그러면 1과 5에서 극소가 된다는 얘기는 1에서 뭐 했다는 얘기야?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1이고 5니까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몇일 때? x자리 1일 때 0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5 넣었을 때 0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x자리에 1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f2 절대값은 f1의 절대값이다가 되겠고요. x자리 누구 대입해 줬을 때? 4를 대입해 줬을 때 f4의 절대값. f 몇이다? f5죠. 자 쓰세요. 이렇게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작년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년에 수강했던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했대. 저거 안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했다는 얘기야. 왜냐면 미분은 어찌어찌해서 1 넣고 4 넣었을 때 0 된다까지 했대. 근데 저 그래프를 안 그렸더니 이 다음이 안 되더라고. 여기서 케이스 분리하는 게 아니라 1일 때는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일 때는 자 한번 가보자. x가 1일 때가 바로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자, 여기였단 말이야. 그럼 물어볼게. 이게 fx인데 fx는 원래 양수인 부분이었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뭐다? 100% 양수였을 것이고. 되셨지? 그럼 x가 2일 땐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fx 더하기 1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됐겠죠? 그래서 접어 올린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다? 마이너스 풀리고 나면 f1 더하기 f2가 뭐 된다는 얘기예요? 0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의 부호 판단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접어 올려서 똑같아지는 거야. 하나는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4를 대입해 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요 함수 값이 양수였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F5.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양수이고 4 넣었을 때 이 친구들은 음수였다라는 겁니다. fx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뚫고 나왔더니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f4 더하기 f5가 0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fx에 대해서 최고차항계수 2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fx는 2x 제곱 더하기 몇이 되겠어요? ax 더하기 b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 괜찮나요?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은 되냐면 혹시 이걸 통해서 대칭축이나마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대칭축은 알겠니? 1, 2하고 4, 5에서 똑같은 함수값 나오니까 뭐 대칭이겠어요? 누구겠다? 여기가 몇이겠냐고. 안 되면 식으로 가자. 너네들 안 보이면 식으로 가자. 여기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 자, 1 넣어주시면 몇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 2 더하기 a 더하기 b고요. 자,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8 더하기 2a 더하기 b입니다. 얘네들 두 개 더해 주시게 된다면 3a 더하기 b는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자, 얘네들 계산해 주시면 32 더하기 몇이 되니? 4a 더하기 b. 3a 더하기 2b죠. 됐죠? 자, 그러면 b는 0이 이거고요. 5 대입해 주시게 되면 50 더하기 몇이 돼요? 5a 더하기 b.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7a 더하기 2b. 이 친구들은 마이너스 82가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버리시면 2b 사라지니까 4a는 몇이 되셔야 돼요? 마이너스 72가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a 값은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18이다. 괜찮니? 자, 그러면 얘 값이 마이너스 18이니까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대칭이다? x제곱으로 2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9x니까 뭐 대칭이다? 뭐 대칭이다? 3대칭이다.
알겠죠? 1, 2하고 4, 5 이렇게 들어가니까. 됐지? 1, 5의 가운데. 됐죠?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A자리에 마이너스 18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54 되거든요. 2B는 4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2B는 44니까 여기 나 있는 요만큼 친구가 2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인수분해도 되지 않는 이상한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려서 식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F 누구의 값이야? F0의 값이죠. F0의 값은 B니까 정답은 2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20번 문제입니다. 포인트만 맞추면 좀 빨라지는 문제니까 어때요? 시중참고서에 비슷한 거 아예 없고요. 훈련 많이 해야 되겠지. 자, 정리 잘 해주시고 별표 꼭 쳐놓으세요. 나경씨 화이팅! 자, 뒤로 넘어가시고, 자, 인근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꼭 함수 설정해서 미분해 달라는 얘기해 주고 싶고요. 자, 174번 별표 치세요. 연습 문제 174번 별표. 자, 작년 수능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볼게요. 왜냐면 이거 다음 커리큘럼에서 풀어주긴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나랑은 226페이지 한번 가보자. 자, 연습 문제 지금 당장 못 풀더라도 꼭 정리해 주세요. 자, 며칠 되니? 자, 226페이지에 109번 한번 가볼게요. 자, 참 얘들아 109번 가기 전에 위쪽에 있는 멘트나 별표 한번 치자. 알겠죠? 자, 위쪽에 있는 멘트 별표 치자. 자, 우리 이거 많이 이야기했었죠? 자, 도함수의 면적은 뭐하고 똑같다? 원함수 함수값 차이다. 진짜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해석하면, 자, 다시 한번 밑줄 칠게요. 도함수의 면적은 그 구간에 해당하는 원함수 함수값 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또한 절대값 정적분은 A부터 B까지의 밑줄쳐 위아래 누적 이동거리다.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하는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위치속도 가속도에서 쓸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가볼게요. 어떠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해보자. F'이고 이렇게 ABC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하게 될 때 일단 마플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가볼게. 증가하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요 2라는 면적이 얼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함수값 2, 높낮이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5만큼 내려가 주셔야 되니까 여기 있는 극수값보다 더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증가해 주셔야 돼. 근데 해당 구간에서 감소하는 만큼이 5였기 때문에 이게 5다란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극소값 차이가 몇임을 인지하게 돼요? 3칸 차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겠죠. 2하고 5 계산해 주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뭐로 하면 안 되겠다.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들아 요거 가볼게요. A부터 C까지에 대해서 만약에 도함수에 뭘 물어보면 정적분을 물어보면 당연히 위쪽에서만 봐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2 하나랑 마이너스 5 하나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부터 C까지에서 함수값 차이, 위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써볼게요. 글씨 거기 써 있거든요. 쓰세요. 뭐다? 위치 변화량이라고요. 위치 속도, 가속도처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되니? 자, 근데 요새는 절대값이 있는 게 포인트라면서요. 방금 문제에서도 보셨잖아요. A부터 C까지에서 F'X의 절대값 있으면 물론 위쪽에서 면적 있는 것 같더니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은 2하고 5의 면적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랑 5랑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근데 앞으로는 위에 걸 안 주고 밑에 것만 가지고 칠판 월함수만 가지고 도함수 내용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다시 위치만 가지고 속도 그래프에 대한 내용 물어보면 거꾸로 가지 마. 뭐라고? 거꾸로 가지 말라고. 우리들은 이게 편하잖아. 도함수의 내용을 통해서 아래쪽에 내려오는 게 편하니까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해석하게 될 땐 위아래 높낮이라고. 2칸, 5칸 이렇게 해서 7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누적거리 2칸 올라가고 5칸 내려가고 합치면 7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반영해줘서 상쇄가 일어나면 위치 변화량. 알겠지? 자, 그래서 쓰세요. 뭐다? 움직인 거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보여주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세 가지를 풀어야 되겠군요. 자, 일단 109번. 이제 거의 예제 수준의 문제죠.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참 쉬운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S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F는 2차 함수래요. 0과 3에서 근을 갖는. 자, 그러면 같이 지용이랑 한번 해보자.
자, 수학 잘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전 진짜 꼰대 같은 얘기인데 수학 잘 못해도 인생은 바뀔 수 있지만 제일 적은 노력으로 오랫동안 확실한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종원아 가서 쟤네들 좀 조용히 좀 시켜봐. 됐죠? 가서 막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번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학 미적분 선택자들의 표준 점수 만점이 160점이다. 무려 160점이다. 수학 만점자. 만약 만점을 받았다면 알겠죠? 물론 1등급, 2등급도 그거에 비례해서 표준 점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재학생들이 지금 통통이들이라고 내가 얘기해줬죠. 작년 4월달 미적분 3등급 컷이 48점이라니까. 원점수가. 정말 바보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진행해 주셔도 여러분 좋은 점수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자, 가볼게요. 자, 이게 fx라는 것까지는 이해됐죠? 프라임이라고 안 써져 있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극대극소를 라지 m 스몰 m이라 하자. 자, 박스 치세요. 라지 m 빼기 스몰 m이 몇이다? 6이다. 자, S의 극대극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거 나오시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경계값 대입, 양변 미분 이 친구들은 fx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병준 씨, 병준이 좀 깨워줄래? 자, 졸면 지옥 갑니다. 자, 가볼게요. 선생님 교회 안 다닙니다. 절도 안 다니고요. 아무 데도 안 다녀요. 졸지 좀 마.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도함수였다는 거야. 아, S의 도함수니까 S가 주인공이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부터 뭐야? 그래프 위아래로 그리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 나중에 위에 걸 안 줄 거란 얘기야. 그럼 얘네들이 무슨 값이다? 극대값이고 이 친구들이 무슨 값이다? 극소값이다. 아시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하도 많이 했어요. 주간풀 중에서. 이게 6이란 얘기야, 문제에서. 근데 이게 6이란 얘기는 이만큼 면적이 몇이란 얘기야? 6이란 얘기네. 저번 시간에 이 친구가 4인 걸 특별하게 외워버렸었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식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고 참계수 네모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x 빼기 3이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나 있는 이 6이라는 놈이 자, 위쪽에 있는 도함수의 면적이니까 6분의 최고 차항계수의 3 빼기 0의 전체 세제곱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죠? 얘네들의 면적이 위아래 높낮이 차이인데 이 면적은 공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잖아요. 미분했을 때 최고 차항계수를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몇이에요? 27 되겠죠? 알겠니?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을 계산해 주시게 된다면 네모는 27분의 몇이 된다? 36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최고 차항계수가 조금 더럽군요. 9로 나눠주시면 3분의 4가 되어버립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예요? 요거 물어봤죠.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sx를 물어봤습니다. 자, 준혁 씨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빼기 s1 해줘도 어차피 이 친구들은 0이기 때문에 됐죠? 자, 우리 0분의 0 꼴극한식은 당연히 미분계수로 해석해 줄 수 있겠고요. f1을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S'을 계산해주면 f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신경써서 최고 차항계수 계산해 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요 라는 겁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정답 1번이네요. 괜찮니? 자, 얘들아 기지개 좀 켜자. 얘들아 기지개 켜시고요. 할만한 시험입니다. 할만한 수학이고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뭐 서울이든 아니든 대학교 잘 갔으면 좋겠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보자. 177번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177번. 시간 줄 테니까 칠판 지우고 있을 동안에 천천히 정리해주고 177 풀어보세요. 이건 기출이 아니에요. (177) 자, 얘들아 복습했는데 안 올라요는 없어요. 안 오른 거면 복습 안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를 때까지 합시다. (177)
스몰 f가 3차죠? 주현 씨. 네. 미안해. 너무 크게 얘기했다. 얘들아, 식 세우는 문제 아니지. 뭐 하는 문제야? 그림 그리는 문제지.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라지 F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 맞나요? 조건 가나가 라지 F지. 알겠니? 자, 그럼 얘들아, 라지 F는 몇 차야? 풀어볼게. 라지 F는 몇 차야? 4차야. 근데 4차의 그래프 기형이 극소값 두 개가 똑같대. 그러면 당연히 이걸 그려주셔야 돼.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맨 마지막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 0부터 K까지 스몰 f 이야기잖아.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위로 갈 거냐 이 말이야.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누구로 보세요? 제발 라지 F의 두함수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라지 F 입장에서 두함수의 면적이 원함수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함수값 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귀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야. 자, 문제에서 0과 알파래. 그럼 여기가 이제 0이고 알파라는 거. 그림을 그렸어야 돼. 얘들아, 식으로 할 건 맨 마지막에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림이 제일 먼저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극대값 며칠 갔는데? 5를 갔는데. 얘가 1이고요. 되셨죠? 그럼 FK가 12가 되는 양수 K라고 그랬으니까 12는 한 여기쯤 있겠네. 여기가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놓으시고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가면 됩니다. 자, 선생님 포인트는 똑같아요. 위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불편하다란 얘기야. 됐지? 자, 얘들아, 이거 오늘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넣을 거야. 이거에서 일로 내려오는 거 정상, 올라가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든 하지 말고 여기 입장에서 도함수의 면적이 위아래 높낮이 움직인 거리 차이라고요. 제발 미적분 선택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거 미적분 할 때도 쓰셔야 돼요. 알겠니? 몇 칸짜리예요? 0부터 어디까지? K까지네. 몇 칸 차이니? 4칸 올라가고 4칸 내려가지? 4칸 올라가고 4칸 내려가는 거 절대값이니까 전부 다 양수 취급해서 더해버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1부터 12까지 몇 칸이야? 11칸이니까 11칸 이렇게 써주면 많은 거야. 이거 너네 되게 어색할 거야. 근데 수능에서 이게 나왔었어. 이해되니? 4칸 올라가고 4칸 내려가고 11칸 올라가고. 됐죠?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어준 게 인테그랄 안쪽에 있는 절대값의 역할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부러 이거 안 지운 거예요. 움직인 거리. 알겠지? 촌스럽게 이렇게 프라임 준다 안 준다? 프라임만 안 줬어도 너네들 프라임만 줬어도 이렇게 했을 텐데. 알겠죠? 무조건 뭘로 해석하세요? 원함수 안에서 해결하세요. 이 센스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 너무 중요한 거.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 가볼게요. 자, 너네들 나한테 수업을 들었으면 복습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복습이라는 건 이 문제풀이 과정도 있지만 왜 이렇게 풀었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걸 잘 받아 적어야 돼. 너네들은 그 하지 말라고 했던 풀이로 100분을 다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몇 명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진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안 써요. 다 써서 잘하는 사람은 진짜 노력하고. 알겠죠? 근데 요새 수학은 무조건 지름길이 있는 수학이기 때문에 그 지름길을 잘 느껴주는 게 중요하다. 불편함을 감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불편함을 빨리 느껴서 빠른 풀이로 돌리는 사람이 훨씬 더 수학을 잘하게 될 겁니다. 자, 110번 가볼게요. 자, 절대값을 포함하는 정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110번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밑줄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됐니? 쓰세요. 뭐야? 그림으로 해결 가능. 쓰세요. 그림으로 해결 가능. 왜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이렇게 하면 식을 세우라는 얘기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런 얘기는 뭐야? 그래프 개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때 자, fx는 0과 k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자, 가볼게요. 3참수인데 자, 이런 느낌인 것까지는 이해됐지? fx 얘기입니다. 0과 k다. 무슨 얘기인지 됐니? 그럼 여러분들 이제 조건 나에서 좀 센스가 좀 생겼을지 모르겠다. 1보다 큰 자, 모든의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이런 거일 때 자, 이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기억 니은 디귿이죠? 맘 같아서 그냥 한 번에 확 해버리고 싶지만 기억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갈게요. 일단 여러분들
열심히 이용해줬죠. 이거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원함수 입장에서 도함수의 함수값 차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미안해. 도함수의 면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 높낮이 이동거리로 생각해 주는 거지. 도함수 꾸역꾸역 그리지 말고 이 안에서 높낮이 차이라고요. 우진 씨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몇이야? 0부터 t까지인데 t가 언제든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가볼게요. f 몇이 되니? 0이 되겠고요. 이 친구들은 몇이 되겠다? fk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높낮이 차이로 가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 1이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고 기억 니은디귿부터 순차적으로 갈게. 괜찮지? 자, 그럼 일단 기억 0부터 k까지 f'x dx죠. 자, 이 친구들은 적분해 주시면 fk 빼기 f0입니다. 자, 당연히 fk가 뭐예요? 더 작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음수되는 거 맞습니다. 됐죠? 근데 이걸 괜히 준 게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럼 이제 니은풀이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요걸 분석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니은 디귿 한 번에 들어가도록 할 거야. 그리고 접근 2번 한번 해볼게. 접근 1번부터 갑시다. 케이스 분리한다. 자, K가 지금 양수라는 건 이해되셨죠? 니은에서 좌변은 증명이 된 거야. K는 양수다. 근데 K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나요? 해서 첫 번째 케이스 뭐인 거니? 이렇게 되겠죠. 0이 여기 있고 K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1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1이 이렇게 있었다면 괜찮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0부터 t까지 f'x 절대값 dx. 자, 그림 그려볼게요. 괜찮니?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지? 케이스 나눠서 해도 되지. 근데 0부터 t까지인데 t가 어디 있음? 여기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셨죠? 아, t가 그러면 어디 있다 선생님? 여기 있다라는 거야. 일부러 확연하게 한번 가보시면 0부터 t까지는 이렇게 내려간 만큼과 올라간 만큼을 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얘네들이 면적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fx라고 보셨을 때 도함수의 면적이니까 여기서 함수값 차이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다 좀 쓰자. 왼쪽에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얘네들이 fk였고 얘네들은 몇이에요? f0이었고 얘네들은 ft가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써볼게요. 자, 0부터 t까지 되신다면 자, 문제에서 물어본 범위가 맞니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갈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건 f0 빼기 fk입니다. 함수값 차이니까. 길이 첫 번째 플러스 됐습니까? 요만큼 얘기한 거 요만큼. 그 다음 누구? k부터 t까지 가야 되겠지. 그럼 ft 빼기 fk입니다. 괜찮니? 그러면 요만큼 친구가 몇이 돼요? ft 더하기 f0 빼기 2fk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게 뭐가 된대? 문제에서 ft 더하기 f0이 된대요. 언제나 이게 된대. 언제나 이게 된대. 그러면 t 값이 모든 실수인데 얘네들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f0도 사라지고. 아, 결과적으로 fk가 몇이 되어버린다? 0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 얘네들이 무슨 축이 되겠군요? x축이 되겠군요 하는데 이견이 없어요. 디귿 맞다고. 극수값은 0이다. 니은도 맞다고요. k가 0과 1 사이에 있죠. 이건 0보다 큰 건 당연한 얘기고요. 되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보자. 자, k가 누구일 때? 이거 1대입니다. 됐지? 자, 감소하다 증가하는 것까지 둘 다 바뀌었으니까. 자, 집에 가서 이해 안 될까봐 따로따로 좀 써볼게요. 자, 얘들아, 기억에서 줬던 것처럼 0부터 어디까지? k까지는 뭐하고 있어요? 프라임이 뭐다? 음수잖아요.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F'이 음수라서 얘네들을 절대값 안에서 케이스를 분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F'X dx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0부터 t까지 가는 데 있어서 k부터 t까지는 끊어서 가야 되겠죠. k부터 t까지는 이 친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줬을 때 이렇게 진행이 돼서 더했다라는 걸 각각 따로 간 거지. 근데 이거 하기 귀찮아서 그냥 뭐다? 길이 더하기 길이로 써봤더니 주어진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두 번째 걸 해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k값이 누구일 때?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자, 그래프 다시 그려볼게요. 0이 여기 있고 k가 여기 있다. 근데 1이 어중간하게 여기 있으면 뭐만 하고 있어요? 감소만 하고 있죠. 되니? 자, 그러면 t값이 어디 있을 수 있어? 여기 있을 수 있겠지. t값이 여기에서 애매하게 끊길 수도 있다고요. t값이 1보다 클 때니까 여기서도 괜찮은데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감소만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0부터 t까지 절대값 f'x dx인데 0부터 t까지 감소만 하다 끝날 수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언제는 뭐예요? 음수가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dx가 되어버립니다. 자, 식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ft 플러스 f0이고요. 자, 방금 선생님한테 배웠던 대로 추가로 진행해 볼 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절대값 도함수 정적분은 여기에서의 원함수 함수값 차이다. 이런 시야를 보게 하려고 예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f0 빼기 ft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높낮이 차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얘네들이 몇이 되겠어요? ft 더하기 f0이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준 걸 이렇게 우변에다 써야 되겠지.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기 동그라미 친 모든인데 이게 없어지면 이때는 ft가 몇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0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버려요. 알겠죠? 근데 이게 뭐야? 모든 t라고. 1보다 큰 모든 t라고요. 그러면 언제나 함수값이 0인 게 3차 함수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인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t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멈춰도 되고 여기 멈춰도 되는데 이땐 또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탈락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니은 맞고요. 맞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쳐주게 되면 t가 모든 t인데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이것만 0이면 주어진 식이 언제나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극소값이 0이다. fk가 0이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케이스 분류만 잘 진행해 주시면 분석해봤더니 디귿이 맞는 말이 나오겠네요. 한 번에 나옵니다. 집에 가서 여러 번 다시 보세요. 이 문제는 모든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접근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꼭 복습해 놓으세요. 복습. 한 번으로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모든 t. 그럼 이게 언제나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때도 모든 t거든요. 근데 없어지니까 t가 뭐가 되든지 간에 다 없어지니까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니은 접근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어차피 디귿 풀려면 fk가 0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방금은 내가 케이스 분리 다 해줬죠? 자, 그럼 이 부분 지울게요. 자, 접근 2번 한번 가보자. 자, 접근 2번입니다. 접근 2번은 미분할게. 뭐 해본다고요? 나 이거 미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가보자. t보다 1일 때 항등식은 미분할 수 있다. 언제나 성립하니까 기울기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 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까지 괜찮으시죠? 되네요. 자, 그럼 우리 아기천사 여기까지 나왔을 때 얘네들 뭐 해보자. 언제나 성립하니까 양변 미분해 버릴게.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 버릴게. 자, 미분 가능 불가능?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미분 가능입니다. only x이기 때문에 미분해 주시고 누구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t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이번엔. 그리고 절대값 싹. 시연 씨 맞나요? 책 있니 혹시? 책 여기 프린트 앞에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뭐가 돼?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F형 날라가고요. 괜찮니? 자, 뭔 뜻이야? FT의 절대값이 언제나 FT란 얘기니까. F'T는 뭐야? 0 이상이란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뭔데? 이해됐어요? 해석해주면?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야? 1보다 모든 t였기 때문에. 알겠죠? 1보다 클 때 뭐하고 있어야 된다?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맞네요. 1보다 클 때는 언제나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으면 이때 감소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요런 것 때문에 k 값이 몇이 된다? 0과 1 사이다라는 거. 됐지? 근데 양변을 미분해주면 여기는 F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디귿 풀려면 어차피 이런 짓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5번.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자, 허리 펴시고 이제 넓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아마 이 문제는 복습해야 될 거야. 연산이 많지는 않지만 모든이라는 내용을 해석해야 되니까. 자, 괜찮니? 어깨 좀 주물러주고 옆에 친구. 자, 잠 깨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때리면 너무 그렇죠. 맞아도 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 돼. 알겠죠? 언제 제일 많이 깨냐면 이름을 작게 여러 번 부르면 돼. 알겠죠? 선생님 여동생 이름이 수진이거든요. 양수진인데 계속 불렀어요. 잠 깨우고 싶으면 양수진 이렇게 깨우지 말고 기분 나쁘게 깨우는 거야. 옆에서 양수진 하면서 깬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잠 깨시고, 자, 기지개 좀 켜시고요. 정적분의 활용 한번 가보자. 231페이지. 자, 오늘 정적분의 활용 제대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만 하고 예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231페이지. 자, 정적분과 면적 어떤 관계인지는 알죠? 절대값을 씌워줘야 뭐가 나온다? 면적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요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이론 설명 가볍게 한번 해보자. 자, fx가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의 면적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 a부터 b까지 뭘 씌워줘야 되는 게 맞아?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 게 맞아. 이번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넓이 그 잡채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절대값을 가지고 적분해 줘야 돼. 자, 근데 절대값 적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요. 알겠죠?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F하고 G하고 이렇게 DNA처럼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죠. F가 있고 G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 친구들의 면적을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자, 차함수죠. 무슨 함수? 차함수에 대한 절대값 적분해 줘야 됩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정적분을 계산하진 않아요. 아무도. 자, 뭐 해줘야 된다? 근을 찾는다. 누굴 찾는다? 근을 찾아서 구간별로 찢어서 계산해 줘야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물어볼게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그래프가 없는 경우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해야 돼? 방정식을 찾아야 돼? 기억해요. 미분은 필요 없어요. 극대극소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뭐 한다?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서 경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종 별표 치세요. 첫 번째 보라색 박스입니다. 위에 박스의 정적분은 이론 설명용일 뿐 실전적 적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잘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사용을 안 한다고. 누가 절대값을 적분하고 자빠졌냐. 케이스 분리를 해야지. 자, 넓이를 그리기 전에, 자, 동그라미 쳐. 뭘 풀어? 방정식을 풀어. 뭘 푼다?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찾아서 경계를 찾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부호 판단해서 넓이 계산한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그젠플 같은 것도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4점짜리로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그젠플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13번 4점짜리인데 되게 쉬웠습니다.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근을 줘버렸죠? 괜찮니? 자, 그러면 양수 A, B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fx가 그려졌을 때 0은 여기쯤 있을 거고요. A, B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0부터 A까지 정적분해 준 게 몇이에요? 6분의 11 되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B까지 정적분해 준 게 마이너스 3분의 8입니다. 그럼 여기는 면적을 이야기해 주신 걸 S라고 이야기해 주시게 된다면, 자, 0부터 B까지 fx, dx는 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일단 첫 번째 얘네들하고 6분의 10이라고 그 다음 마이너스 S 해준 게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까지 이해되셨죠? 넓이를 빼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S를 계산해 주게 된 게 바로 A부터 B까지 뭐예요? 절대값 정적분이다. 면적이니까 이거 자체가 정답이 되겠지. 자, 그래서 6분의 11에서 3분의 8만큼 뭐 해주시면 돼?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해 주시게 되면 됐죠? 2분의 9가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게 4점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너무 쉬웠던 내용이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쭉쭉 넘어가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Y축 기준으로 넓이 찾는 232페이지 내용은 출제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나오고요. 자, 233페이지 가볼게요. 233페이지. 자, 여러분들 정적분보다 이차함수 면적 공식 우선시하라는 거 이야기해 줬었고요. 자, 2차함수 면적 공식 별표 치고 3차함수 면적 공식 별표 치고 4차함수 면적 공식 별표 치시고요. 7번까지 별표 치세요. 자, 다 암기해야 되겠죠? 자, 233페이지 하는 거 233. 괜찮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23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면적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이항시켜도 넓이가 변치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fx가 있고요. 2차가 있고 ax 제곱 더하기가 있고요. 나머지 y는 mx 더하기 n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의 근과 계수관계 이용할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알파, 베타를 왼쪽에다 그려놨는데요. 자, 비스듬해도 면적은 쓸 수 있다. 알파, 베타. 자, 그래서 이만큼의 면적을 S라고 얘기해 준다면, 자, 써볼게요. 자, 뭐 했죠? 우리 6분의 방금도 썼으니까 최고 차항계수 절대값에 큰근 빼기 작은근의 전체 3승이다라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항시켜줘도 어차피 면적은 똑같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차함수와 관련된 면적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여기는 면적도 계산해주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조건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 요만큼의 2차 함수가 ax제곱으로 시작하고 얘네들을 a'x제곱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 친구들을 연립했을 때 최고 차항계수는 뭐가 돼요? a 빼기 a'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 써주시고 큰근 빼기 작은근의 전체 몇 승이다? 3승이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도 반드시 면적 공식 쓴다라는 거죠. 이번 모의고사 때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알겠죠? 뭐 14번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2차 함수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자, 디귿에서 요거 적분해 달라 그랬는데 이런 정적분 우리 윈터 시즌부터 많이 연습시켰어요. 뭐 해줬어야 돼?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기 2차 함수 면적 공식 써주시면 개꿀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 문제풀이에 인테그랄 있다. 하학생입니다. 해설지는 다 인테그랄로 해놨는데 이거 적분을 왜 하냐고요. 이차함수 면적 공식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죽음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이렇게 변태적으로 나오니까. 알겠니? 이번 모의고사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 있는 이런 면적 구해줄게 했었잖아. 당연히 직사각형 면적이란 요거 더해주는 거죠. 뒤쪽으로 넘기다 보면 이상한 문제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해설 강의 보시라고요. 그래서 적분을 왜 하고 있냐고 내 말은. 알겠죠? 적분 문제 5문제였는데 그중에 인테그랄 연산하는 건 한 문제밖에 없다고 내가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5번입니다. 3차 함수 면적 공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3차 함수 면적 공식은요. 최고 차항계수가 A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요. 3차 함수 면적 공식은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해 주시면 자, 얘가 몇일 때? 알파이고 베타일 때 들어가 주시면 하나가 무슨 근일 때요? 자, 써놓으세요. 무슨 근? 하나가 중근이고 하나가 단일근일 때요. 전부 다 단일근일 땐 공식 없어. 있는데 좀 더러워. 그래서 안 알려줄 거야. 이걸 S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얘네들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써주시는데 이번에는 분모 있죠. 내가 정말 많이 썼습니다. 12분의 이번 모의고사 20번에서도 이거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승이야? 4승이니까 제발 암기해 주시고요. 괜찮죠?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쓰이는 게 생각보다 밑에 있는 거. 단일근인데 자, 일부러 비스듬한 걸로 알려줄게. 평평한 거 말고. 자, 무슨 점 지날 때? 자, 그렇지. 변곡점 지날 때 얘네들이 무슨 수열 이루어요? x좌표가 등차 수열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면적이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생기게 되는 면적 공식도 좀 알아놓으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 차이가 똑같은데 이때 s는 자, 기억하자. 4분의야. 몇 분의?
4분의 이번 주 주간풀 중 4회차에서 요거 써주시면 괜찮은 경우 많이 나오거든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전체 4승이 똑같아. 외워놔. 4분의 인터넷 뒤져도 안 나올 거다. 알겠지? 4분의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밑에 써있죠. 당구장 표시 읽어보자. 면적 하나가 이거야. 면적이 두 개 똑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개 합친 면적이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3차함수가 접할 때 최고차 한계수 몇이어서 12였고요. 자, 4차함수 면적 공식입니다. 4차함수 면적 공식은 두 종류일 때요. 자, 가보도록 할게. 얘네들이 알파고 베타인데, 자, 쓰세요. 무슨 근? 삼중근이죠. 삼중근 하나 단일근일 때 이렇게 생기게 되는 면적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들은 비스듬하게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의 면적 개주시면, 자, 물론 최고차 한계수는 뭐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까? A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 음수여도 당연히 성립하게 되겠고요. 괜찮니? 자, 그러면 이때 S는 뭐 분해라고 써 있어요? 20분의 최고차 한계수 절대값에 큰 근 빼기 작은 근에 4차를 적분했으니까 5승이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런데 4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죠. 자, 뭐일 때? 중근일 때입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면적 하나가 생길 때겠죠. 자, 무슨 근이다? 중근이고 여기에서 중근일 때. 근의 차이만 아시면 돼.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누구일 때? 베타일 때 S 면적 계산해 주시게 된다면 뭐 분해요? 30분해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얘네들은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에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전체 5승이니까 암기해놔. 근의 모양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4차 함수이더라도. 됐죠? 어쨌든 면적 공식은 면적이 하나일 때만 쓸 수 있구나. 이것만 좀 예배입니다. 자, 분모 가볼게요. 몇 분의 몇이야? 기억해. 2 곱하기 3. 얘네들은 3 곱하기 4. 얘네들은 4 곱하기 5. 5 곱하기 6입니다. 알겠죠? 부분문수처럼 생기기 때문에 공식 외워놓으시고요.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함수의 면적 유지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멘트 읽어보자. 자, 밑줄 차함수로 바꿔줘도 면적은 뭐 된다? 유지된다. F와 G에 둘러싸인 면적은 F 빼기 G와 0으로 둘러싸인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인테그랄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 밑줄쳐. 이항시켜도 방정식의 실근은 유지된다. 그래서 앞으로 적분 제발 그냥 때리지 말고 적분하기 편한 상태 또는 밑줄쳐. 적분하기 편한 상태 또는 적분하기 면적 공식을 적용하기 좋은 상태에서 적분한다. 너네들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생각 없이 적분으로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그젠플 한번 가볼게요. 이차함수 면적 공식부터 가보자. 1번하고 2번은 이어서 가볼게. 1번하고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x제곱 빼기 몇 x, 2x 빼기 3이고요. 얘네들이 x축이니까 얘가 언제 0 되는지 생각해 주시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몇이에요? 3이 되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면적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S는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4의 3승이다. 4칸의 3승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단다. 오른쪽에 그림 그리세요. 오른쪽에. 그럼 밑에 있는 함수 2번을 한번 가보시면 이때는 y는 x제곱과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차 함수가 살짝 위치가 바뀌었죠. y는 x제곱과 y는 2x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프 그리세요. 연결해서 선을 연결하세요. 선을 연결하세요. 위아래로 이렇게 그리라고. 따로따로 그리지 말고. 자, 왜냐면 내가 지금 요만큼을 이항시켰을 때 위쪽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잖아요. 방정식의 실근이 유지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봐도 면적이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답은 똑같다. 되셨죠? 비스듬해도 면적은 똑같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은 좀 약간 독립적이죠. 몇 참수끼리? 2참수끼리 만나서 생기는 면적입니다. 자, x제곱 빼기 4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x하고 x제곱 빼기 4죠.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연립해줘서 무조건 방정식의 실근부터 만들어주시면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4는 0이 되어버려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 되는 거니까 자, 쓰세요. x는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겠지. 아이고,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맞죠? x 플러스 2니까.
자, 마이너스 2하고 얘네들이 몇이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축 같은 거 그리지 말고요. 물어보지 않았으면.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둘러싸인 면적 S는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3칸의 3승이에요. X좌표 차이에 3승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조이하자. 최고 참계수가 몇이야? 1짜리야, 2짜리야? 약분한 게 아니에요. 뭐다? 약분 전에 있는 2로 써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면적이 두 개 생기는 느낌? 잘라서 비슷한 면적 공식 하나, 비슷한 면적 공식 하나 써주는 느낌이라서 2라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실근인 유지시키더라도 최고 참계수 약분해 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친구들한테는 이게 맞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거젠풀 가볼게요. 밑에 있는 이거젠풀. 자, 이게 언제 문제죠? 작년 3월 7번 문제입니다. 몇 번 문제라고요? 얘들아, 몇 번 문제? 7번. 7번은 3점짜리야. 작년 3월인데, 자, y는 x제곱 빼기 4x. 자, 플러스 6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의 접선이래? 어디에서의 접선? 3,3에서의 접선 구해서 얘네들로 둘러싸인 뭐 구해주세요? 면적 계산해 달라는 게 요 문제입니다. 됐니? 자, 너네들 뭐 하라고? 제발 머리 쓰라고요. 뭐 쓰라고? 머리. 요 문제까지만 하고 쉴게. 접선 구할래? 아니. 자, 기억해요. 무슨 근이라고 써야 돼? 중근이라고 쓰는 거야. 자, 너네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3차함수 면적 공식은 누구나 다 가르쳐. 2차함수 면적 공식은. 그럼 얘네들 접선을 제발 접선 구하지 마. 그럼 얘네들은 넘겨주시면 3에서 중근 갖는 이런 2차함수에 근이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이 노란색 면적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그림 그려놓으세요. 미안해, 아래쪽에 자리 없지. 내년엔 자리 만들게. 자,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거라고요, 이거. 그럼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면적이 이 면적과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야. 접선 구해, 안 구해? 구하지 마.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 면적은 똑같다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x 빼기 3의 전체 제곱과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적분하는 것도 싫거든요. 근데 이만큼 면적은 누구하고 똑같다? 0부터 3까지의 x제곱하고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만큼 면적은 이동시키면, 평에 이동시키면 적분하기 좋은 상태니까 0부터 3까지의 면적하고 완전히 동일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0에서 접하게 되는. 뭐만 유지시키면 돼? 첫 번째, x좌표 차이와 누구? 최고차항 계수만 유지시키면 되니까 y는 x제곱으로 바꿨을 때 면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x 빼기 3의 완전제곱을 또 적분하지 마시고, 자, 따라서 0부터 3까지 x제곱 dx다라고 써주시게 된다면 9가 된다는 얘기야. 2번이야 그냥.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 3점짜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적분 때리면 안 돼. 차함수 면적 유지는 내가 면적 공식을 통해서 제일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 하나야. 됐지? 자, 2, 3, 7은 내가 안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읽어보기. 뭐하기? 읽어보기라고 써주시고 우리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설문지 작성 성실껏 해주세요. 내가 다 읽어보고 답장할 부분들은 다 답장해 줄게요.